네, 오리 형제들 중에서 못생기게 태어나 엄마 오리와 다른 형제들에게 구박받았는데 나중에 그 못생긴 오리가 알고 보니 귀하고 우아한 백조였더라 라는 내용을 갖고 있죠. 저는 미운 오리 새끼의 백조였다며 현실 도피를 하고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리로 살았을 때는 힘들게만 자랐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들다고 여겼는데 막상 백조가 되니 오리였던 삶이 그립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적 일남일녀 장녀로 자랐지만 단 한순간도 행복했을 적이 없었습니다. 늘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되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남동생과 같이 살았는데 남자들만 집에 있었던지라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고사리 손으로 못하는 집안일이 없었어요. 철없던 동생은 맨날 친구랑 놀러 다니고 아빠는 돈 벌러 나가느라 집에 없었던 적이 더 많았죠. 아버지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봤지만 별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며칠 만에 막노동판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을 주시며 미안하다 지민아.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걸. 너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아빠 왔으니까 좀 쉬어. 오늘은 아빠가 청소며 요리며 다 할 테니까 네 시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괜히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걸로 행여 몇 안 되는 그릇이라도 깰까 싶어 저는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시다가 방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붙이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베개에 머리 붙인 지 1분도 안 되어 바로 코를 고셨죠.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제 인생 또한 가엾게 느껴졌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제때에 알아서 딱 맞춰놓는 건 어느새 제 일이 되어버렸죠. 아, 나도 남들처럼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챙김받으며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던 현실에 서글펐습니다. 지칠 때마다 하도 울어서 눈이 탱탱 부어 학교를 가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의 놀림을 달고 살아야만 했죠. 원래 사람들이란 게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기며 저 스스로도 정이라는 것을 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다못해 친구들, 선생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몰라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집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중후한 느낌의 아저씨였는데 차림과 어울리지 않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 찾아오셨어요? 라고 묻자 화들짝 놀라는 어떤 남자. 제 모습을 보자 갑자기 저를 하염없이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혹시 지민이니? 라고 물어서 저는 대답 대신 험한 세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며 대체 누구신데 그 이름을 아시냐고 어떻게 누구를 찾아왔냐고 똑부러지게 물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간만에 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 남자를 맞았고 한참을 그 남자 앞에서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어찌된 영문인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얼떨떨하게 서 있는 저를 앞세우며 그 남자와 저를 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지민이야. 요새 어찌나 공부를 잘하던지 너 닮아서 머리가 좋은지 똘똘하고 총명하더라고. 네가 준 돈으로 지민이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꼴에 사업 좀 하겠다고 미육하게 사기나 당하는 바람에 미안하다. 뭐?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이 답답한 친구야. 너도 힘들고 지민이도 힘들고 왜 이렇게 얘나 지금이나 멍청하게 굴어. 그러니까 네 안사람이 고생만 하다가 간 거 아니야? 진짜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막말을 내뱉는데 아무리 미웠던 아빠지만 낯선 남자가 저희 아빠한테 못할 말을 하니 괜시리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아빠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답답할 정도로 착하긴 하지만 아저씨한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어요. 아저씨나 잘 사세요. 라고 아빠 대신 되받아치니 얼른 아빠가 그만하라고 절 막더라고요. 그 남자는 예상외로 속상한 듯 아빠한테 다시 성을 내려다가 간신히 참은 채 눈시울을 붉히고는 저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제 손에 눈에 띄었던지 다시 만져서 확인한 그 남자는 아빠에게 소리치길
얘 손이 왜 그래? 이거 손이 다 일어난 게 주부습진 같은데 너 혹시 지민이한테 집안일 시켰어? 라고 얘기하자 당황하는 아빠는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더라고요. 남자는 아빠의 멱살을 잡으며 너 대체 남의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왜 한참 공부할 나이 아이 손에 주부습진이 이른 거냐고 묻자 아버지께서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잠깐, 남의 딸? 저는 아버지를 살피기 전에 제 신경을 건드렸던 남의 딸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죠. 저는 두 남자를 억지로 떼어놓고 아저씨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아빠 버젓이 있는 앞에서 왜 내가 남의 딸이냐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조만간 또 올 테니 네 아버지한테 얘기 듣도록 해라. 다음에 또 보자. 라며 제게 큰 의문만을 남긴 채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가 간 후에야 아빠는 털썩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에 일단 아빠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염없이 눈물 쏟으시고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민아. 라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함을 꾹 참고 일단 아빠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몰라? 왜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해. 아까 그 아저씨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아빠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니까 무슨 큰 죄 지은 것 같잖아. 얼른 눈 붙이고 있어. 내가 저녁 차려놓을 테니까 이따 지석이 들어오면 같이 먹자. 라고 했고 아빠는 저를 붙잡으며 제가 듣고 싶었던 궁금했던 말을 해주려는 듯 보였으나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아빠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안 치려고 쌀을 씻고 있다가 불쑥 쌀 씻던 손이 멈춰졌습니다. 아까 분명 그 아저씨가 남의 딸이라고 했고 아빠도 딱히 부정을 안 했던 거 보면 어쩌면 제가 저희 아빠의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어린 시절을 보자면 제가 6살 때쯤인가?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는 저에게 큰 정을 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던 건 남동생과 제가 계단에서 동시에 떨어졌을 때 엄마는 본능적으로 우는 동생만 안아 달래며 다친 여부를 확인했지 저는 항상 뒷전이었죠. 그저 아들이어서 더 귀에 챙기는 거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엄마에게 처음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잘 감췄을 뿐. 이제까지 내 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왜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은지 모르겠더군요. 어쩌면 백조로 돌아갈 때가 이쯤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네요. 남동생이 친구네 집에서 돌아오고서 저녁 식사를 했고 아빠는 복잡해 보이는 얼굴로 저와 남동생에게 여태 몇 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지민이 너 내 친딸 아니다. 워낙 총명하니 이미 그때 다 눈치로 알았을지도 모르겠다만 저번에 날 찾아왔던 멋진 남자가 너희 친아버지야. 라고 말했는데 비록 이미 짐작했어도 아빠의 입에서 들으니 나름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다만 그 소식에 놀랐던 동생이 경악을 하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리어 설명을 요구했죠. 아빠는 남동생에게 말해주는 듯하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엄마하고 일찍 결혼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애가 안 생겨서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지민이 친아빠가 이미 결혼한 부인 두고 바깥에서 지민이를 얻었는데 혼의 자식이라 지민이를 키울 수 없어서 결국 친구였던 나한테 맡기게 되었던 거야. 거액의 돈을 받고 우리는 지민이의 부모가 되었고 나중에는 지석이가 생겨 태어났지. 봉투를 2개 받았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 몫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민이 몫으로 잘 키워달라며 준 돈이었어. 근데 우리가 욕심이 많았던 건지 그걸로 크게 사업을 벌이다 망해 지민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게 되었다. 라며 후회 어린 눈물이 쓸쓸히 맺힌 채 애써 담담하게 얘기하는 아빠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생은 말도 안 된다며 기가 막힌 얼굴로 집을 뛰쳐나갔고 저는 그 뒤로 아버지와 많은 얘기들을 한 후 여태껏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빠가 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신호가 가도 받질 않다가 끊어질 때쯤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 지민이에요.
아저씨가 제 친아빠 맞으시죠?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터뜨리자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천천히 무겁게 답했습니다. 그래 지민아, 네 아버지한테 다 들은 모양이구나. 어쨌거나 내가 다시 찾아간 건 널 다시 만나기 위해서인 건 맞다. 다만 지금은 다시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려무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연락할 테니 기다려줘. 알겠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뒤부터 집에서 하염없이 아저씨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잠잘 때도 일을 할 때도 멋진 수트 차림의 아저씨가 눈에 선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치만 아저씨는 오시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락처조차 바뀌어서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그분에 대해 물어도 아빠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지루하게 흐르다 끝내는 잊혀져 갔더랬죠. 저는 20살이 되었고 억지로 꾸역꾸역 성적에 맞춰 넣어 겨우 지방 국립대를 들어갔지만 그냥 별 의미가 없어 등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알았는지 케이크까지 사와 제 대학 합격을 축하해줬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한 뒤 취직한다고 말씀드렸어요.